저는 29살이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는 맞벌이 세대기입니다. 항상 출퇴근 시간에 이어폰으로 다른 분들의 사연을 재미있게 잘 듣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사람들은 저희 부부의 이야기거나 아니면 시부모님과의 갈등을 제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다행히도 저는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결혼한 남편과 아직도 깨가 쏟아지는 신혼이고 우리 시부모님 역시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 고부 갈등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되었냐 하면 제가 아니라 3년 전에 결혼한 우리 친오빠 때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오빠가 결혼을 완전 잘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저희 집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사셨고 지금은 크게 돈 걱정 없이 사실 정도로 재산을 모아놓으셨어요. 아파트도 2채 있고 월세 나오는 꼬마 건물도 있어서 노후 준비 걱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젊은 시절부터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부모님 2분이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고 그러다가 어차피 종목이 겹치는 한식 뷔페 식당까지 운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는 지역이 경주인데 여기는 단체 관광 손님도 많아서 버스로 사람들을 수십 수백 명씩 실어와서 식사를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한식 뷔페 식당을 운영하게 되셨고 그 예상대로 장사가 매우 잘 되면서 비교적 빠른 시간에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셨습니다. 그만큼 고생도 정말 많으셨고 부모님 2분 모두 무릎이며 허리며 온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하시던 반찬가게, 한식 뷔페 식당 모두 정리하셨고 사실상 은퇴하신 상태로 편하게 노후를 즐기며 사시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덕분에 저나 우리 오빠는 고생을 거의 안 하고 자랐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거 거의 다 하면서 살았는데 그런 부모님의 지원 덕분에 대학을 나와 안정적인 직장 들어가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호텔 관련 학과를 졸업해서 경주의 커다란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친오빠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관광공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그 안에서 새언니를 만나 3년 전 봄에 결혼을 했는데 저희 새언니가 첫인상부터 보통은 아니더라고요. 보통 처음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가면 여자들이 잔뜩 긴장해서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곤 할 텐데 저희 새언니는 아주 당당하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결혼 조건들을 부모님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본인은 얼마를 모아놨고 혼수는 어느 정도를 해갈 계획이니 신혼집은 30평대 준신축급 아파트를 원한다고 똑부러지게 요구했어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약간 당황했지만 오히려 우리 부모님은 그런 당찬 모습에 예비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차라리 저렇게 본인 생각을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뒤에서 딴소리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면서 오빠 결혼할 때 새언니가 원하는 33평 신축 아파트를 전세도 아니고 새로 사주셨어요. 새언니가 가져온다던 혼수 규모가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우리 부모님이 조금 과하게 투자를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었지만 부모님의 결정을 제가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서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 2년 후 제가 시집갈 때도 저희 부모님은 오빠 못지않게 제게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어요. 그런 것보다 오히려 오빠가 결혼하고 난 뒤에 새언니의 태도가 불만이었죠. 항상 본인이 원하는 건 똑부러지게 말을 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손해보는 건 감수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명절에 보통 시댁에 먼저 왔다가 차례를 다 지내고 나면 점심때쯤 친정으로 건너가곤 하잖아요. 저희 새언니는 아예 신혼 초부터 설날이건 추석이건 딱 정해서 한 번은 저희 집에 먼저 가고 또 나머지 한 번은 자기 친정에 먼저 가겠다 하더라고요. 우리 집안이 애초부터 제사나 차례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어딜 먼저 가던 별로 상관이 없는데 너무 대놓고 저렇게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니 그게 제 눈에는 별로 좋게 보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사람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집안에 새로 들어온 며느리와 굳이 감정 상할 일을 만들기 싫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전부 새언니가 하자는 대로 다 맞춰주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저도 결혼했기 때문에 며느리에 이어 사위가 하나 더 생겼지만
3년 전에 오빠 결혼했을 때는 처음 들어온 며느리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렇다고 신혼집에 함부로 찾아가면 며느리들이 싫어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반찬 같은 걸 만들어도 퇴근길에 오빠를 불러서 집에 들고 가라 하셨고, 집안 행사가 있을 때도 굳이 꼭 참석하라고 부르지는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친정집의 집안 행사가 많이 있는 편도 아닙니다. 기껏해야 1년에 2번 명절과 5월에 어버이날, 그리고 부모님 2분 생신 챙겨드리는 것이 전부예요. 따로 다른 친척 챙길 필요도 없고 굳이 며느리에게 그런 거 바라시지도 않습니다. 뭐 명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당장 저희 부모님 생신 때문에 할 말이 많아요. 오빠가 결혼하고 처음 1년 동안은 어버이날과 우리 부모님 2분 생신 때마다 새언니가 오빠랑 함께 찾아오긴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빈손으로 찾아왔고 오빠가 급하게 준비한 용돈 봉투가 전부였죠. 며느리가 꼭 시부모의 생신 선물을 따로 준비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새언니 얼굴 표정부터 자기가 오면 안 되는 곳에 잘못 끌려왔다는 듯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짓고 팔짱까지 딱 끼고 앉아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눈치 보고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오죽했으면 우리 부모님이 며느리 눈치를 보는 정도였는데 진짜 그걸 보면서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성질 같아서는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누이가 뭐라고 해도 요즘은 시집살이 시킨다면서 싫어한다더라고요. 꼴보기는 싫고 괜히 뭐라 했다간 오빠 결혼 생활이 피곤해질 것 같아서 저나 우리 부모님이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나마도 처음 1년만 그렇게 찾아왔지 그 이후로는 아예 부모님 생신에도 참석조차 하지 않고 오빠만 혼자 와서 같이 저녁 먹고 용돈 드리고 했었는데 차라리 얼굴 안 보이는 게 낫다 싶을 정도였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반찬 가게부터 시작해서 식당을 오래 하셨는데 전부 엄마가 하나하나 직접 만드셨고 실제로 손맛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특히 엄마 김치가 정말 맛있는데 제가 이날 이때까지 밖에서 먹고 다니던 김치와는 전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마 김치가 맛있거든요. 지금은 식당이나 반찬 가게를 안 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식구들 먹을 김치는 매년 이맘때 엄마가 손수 담그세요. 저도 예전부터 엄마가 김장을 하면 옆에서 보조를 해드렸고 보통 한 번에 배추김치, 깍두기, 오이소박이, 파김치 등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만드시기 때문에 그 양도 어마어마하고 보통 이렇게 담궈 놓으면 겨울이 지나 봄까지 먹게 되더라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희 새언니가 3년 전에 결혼하고 처음 맞는 김장 날이었을 때도 엄마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그냥 마트에서 김치 사 먹으면 되니까 김장하고 싶지도 않고 일이 바빠서 오지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뻔히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는 거 다 아는데 오기 싫으면 그냥 오지 말 것이지 저런 변명은 뭐하러 하나 싶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냥 됐다 하셨고 평소처럼 저랑 엄마가 김장을 다 해결했어요. 그래도 매년 겨울마다 하는 김장이니 맛이라도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엄마는 김장을 다 마친 후에 오빠를 따로 불러서 배추김치 5포기와 나머지 각종 김치들도 종류별로 다 챙겨서 가져가라 하셨습니다. 김장 다 끝나고 엄마가 김치를 가져가라 불러서 머쓱한 얼굴로 찾아온 오빠한테 제가 처음으로 한 소리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김장했다니까 엄마 김치 먹고는 싶은가 봐. 새언니는 하루 종일 뭐 했대? 와서 일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얼굴은 비춰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오빠도 너무 새언니한테 잡혀 사는 거 아니야? 저희 오빠는 그런 건 아니라면서 서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다른 것뿐이라며 결혼 생활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하더군요. 오빠라도 좀 확실하게 엄마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싶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집안 내부 문제 때문에 새언니랑 매일 싸우고 얼굴 붉힐 수도 없으니 그런 오빠의 태도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했습니다. 그렇게 오빠에게 김치를 좀 나누어주고 며칠이 지나서 새언니는 가져간 김치가 너무 맛이 있었다면서 추가로 더 가져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러길래 김장할 때 와서 조금 도와주는 신용이라도 하고 당당하게 자기들 몫을 가져갔으면 서로 좋았을 텐데 처음부터 선 긋고 김장하기 싫다고 했어야 했나. 그런 아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치? 그게 입에 맞았어? 당연히 더 줘야지. 몇 폭이나 더 줄까? 내일 퇴근길에 정환이 좀 우리 집에 들렀다 가라고 해라. 하지만 제 생각과는 상관없이 엄마는 새언니가 자기 김치가 맛있다고 하니까 신이 나서 그때 만들었던 김장김치 절반을 새언니 집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렇게 나눠준 것이 배추김치로만 30포기 정도였는데 깍두기에 이것저것 다른 김치도 한 짐이라 오빠 차 트렁크가 주저앉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이렇게 다 새언니 주고 나면 우리는 겨울에 뭐 먹어? 우리는 또 해 먹으면 돼. 걔가 시집와서 뭐 맛있다고 한 적이 처음이잖니. 음식도 낯설고 새로 시집와서 눈치 보이는 것도 많을 텐데. 김치라도 입에 맞아서 다행이다. 아니, 저희 새언니도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완전 경주 토박이에요. 지금 사는 집에서 친정까지 차로 15분이면 갈 수 있고 아마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 부모님보다 자기 친정에 훨씬 많이 찾아갔을 텐데 뭐가 그렇게 낯설다는 건지 엄마의 말이 저도 이해가 잘 가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때부터 엄마가 김치를 담그면 당연히 오빠와 새언니 몫으로 일정 부분을 더 만들어서 나눠주셨고 작년 김장하기 전에는 아예 새언니가 40포기 정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길래 80포기를 담궈서 그중에 40포기를 나눠주었어요. 아니 오빠, 오빠네는 김치만 먹고 살아. 둘이 사는데 무슨 김치를 40포기나 달라고 해? 이 정도면 새언니도 와서 좀 돕기라도 하던가. 그러게 엄마 김치가 맛있긴 하잖아. 나도 엄마 김치 없으면 밥 못 먹으니까 잘 됐지 뭐. 속이 답답했지만 엄마도 신이 나서 김장을 하는데 그런 집안 분위기에 초를 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새언니는 김치를 담글 때 돕지도 않았고 공짜로 가져가기만 했는데 오빠가 엄마한테 김치값을 두둑히 찔러 넣어주고 저한테도 수고했다며 용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화가 좀 풀리긴 했었습니다. 저도 올해는 결혼을 하고 집에서 나와 살게 되었는데 제가 시집을 가보니까 새언니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저희 시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들이고 저한테 진심으로 잘해주시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댁은 불편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새언니의 행동이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언제까지 피하며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저한테 잘해주시니 저 역시도 시부모님들께 잘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요. 불편해도 한 번 더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맛있는 식당이나 카페 발견하면 다음엔 꼭 친정부모님이나 시부모님 모시고 한 번 더 찾아가곤 합니다. 지난 9월에 시아버님 생신이라서 저희 부부가 여름 휴가를 조금 늦게 내고 다 같이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부모님이랑 여행을 간다는 것이 저 역시도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았지만 이 역시도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니 나름대로 즐거운 부분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희 새언니는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저희 부모님과 친해지려는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결혼 전부터 본인이 챙길 건 다 챙겨놓고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으려는 얌체 같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철이 되었고 저희 시댁에서는 김장을 하지 않으셔서 저는 예년처럼 친정에서 엄마와 둘이 김장을 담궜습니다. 그런데 올해 김장은 평소보다 양이 훨씬 많더라고요. 아니, 이게 다 몇 포기야? 엄마, 올해는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많긴 뭐가 많아. 평소랑 별로 다를 것도 없어. 100포기야. 너희 새언니가 올해는 50포기 가져간다고 해서 이 정도는 해야겠더라. 너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20포기는 가져가야지. 뭐? 50포기? 아니, 진짜 오빠랑 새언니는 김치만 먹고 산대? 그리고 나도 20포기씩 가져갈 필요 없어. 진짜 새언니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네. 정말 불만이 많았지만 엄마가 한다고 하니 저는 옆에서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죠. 원래 저희 집에서 김장을 하면 50포기, 60포기 정도 했었는데 오빠가 장가간 뒤로 80포기 정도로 늘어나고 이제 저까지 시집을 가니까 100포기로 늘어나서 엄마와 둘이 하기엔 버거운 양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아침부터 자르고 무치고 비비고 해가 다 떨어지고 나서야 끝을 볼 수가 있었어요.
김장 다 됐다고 엄마가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차를 끌고 와서 50포기를 한 번에 실어 가져갔습니다. 오빠네 집 김치냉장고에 자리도 없겠다. 새언니도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할 필요가 있어? 맛있어서 모자라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가져가도 금방 먹더라. 엄마, 이건 김장값 그리고 이건 너 용돈. 올해도 둘이서 김장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알면 오빠도 엄마한테 신경 좀 더 써. 새언니한테 와서 일하라고 하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는데. 그래도 김치 가져가면서 얼굴은 비춰야 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내년에는 꼭 같이 올게. 바로 근처에 살면서 김치 가져가라고 했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는 새언니가 너무 얄밉게 느껴졌습니다. 같이 일을 하진 않아도 이럴 때 얼굴 비추고 본인이 직접 엄마한테 잘 먹겠다는 인사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가면 그림이 그렇게 이상하진 않잖아요. 진짜 명절 빼고는 얼굴 보는 것조차 쉽지 않고 아무리 요즘 사람들은 예전 같지 않다고는 하지만 가끔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새언니가 우리 부모님한테 아쉽게 할수록 저는 시부모님한테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반면교사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김장을 마치고 저는 딱 10포기만 집으로 가져왔어요. 시부모님한테 김장김치 맛보시라고 한 포기랑 수육까지 만들어 가져다 드렸는데 너무 맛있다고 칭찬이 자자하시더라고요. 아직 우리 엄마 솜씨가 죽지 않았구나. 이러니 새언니도 김치를 그렇게 가져가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 화가 조금은 풀렸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주말에 엄마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엄마랑 같이 낮에 국수를 삶아서 김장 끝나고 새로 담궜다는 파김치랑 같이 먹었는데 정말 끝내주게 맛이 있더라고요. 엄마는 김장할 때 파김치 못한 게 마음에 걸려서 새로 만들었다면서 저보고 집에 가는 길에 오빠네 집에 들러서 파김치를 좀 가져다 주라 하셨습니다. 어차피 집에 가는 길이기도 해서 오빠네 집에 들렀고 파김치를 들고 집에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더니 머리가 까치집이 된 오빠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뭐야, 오빠. 해가 지금 중천인데 아직도 자고 있었던 거야? 집에 새언니는 어디 가고 오빠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어? 새언니는 자기 친정부모들이랑 1박 2일로 여행을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집들이 때 이후로 처음 오빠네 집에 들어가 볼 수 있었죠. 새언니 성격 때문인지 집안은 정말 깔끔하게 처음처럼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집에 새언니가 없어서 모처럼 휴가를 만끽했는지 전날 밤에 새벽까지 TV를 보고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4시가 넘어서 잤다 하더라고요. 그때 잠들어서 점심시간이 넘은 오후 1시에 일어났는데 혼자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오빠가 엄마 김치를 정말 좋아하고 김장김치 받아간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김치도 없이 맨입에 라면만 먹고 있더라고요. 아니, 왜 김치도 안 먹어? 귀찮아서 꺼내지도 않은 거야? 어휴, 진짜 내가 못 산다. 접시 어디 있어? 내가 꺼내줄게. 아냐, 나 김치 안 먹어도 돼. 귀찮아서 그냥 라면만 먹으려고 한 거야. 제가 오빠 집 김치냉장고를 열려고 했더니 자기는 괜찮다며 막더라고요. 하지만 제 손이 더 빨랐고 김치냉장고를 열었더니 그 커다란 스탠드형 김치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었어요. 분명히 일주일 전에 50포기를 가져갔기 때문에 냉장고가 꽉 차 있어야 정상인데 왜 텅 비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김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맥주와 소주 몇 병이 있었고 과일이 조금 있을 뿐 다른 곳을 다 열어봐도 김치가 없었습니다. 뭐야, 김치 다 어디 갔어? 김장김치 다 어쩌고 오빠는 맨입에 라면을 먹고 있는 건데? 오빠는 그제서야 한다는 말이 매년 저희가 김장을 해서 김치를 받아가면 그걸 전부 새언니 친정에 가져다 주고 있었답니다. 그 집은 김장을 안 하고 사다 먹을 필요도 없이 저와 엄마가 만든 김치로 겨울 내내 그걸 먹었던 거예요. 사실 와이프가 김치를 안 먹거든. 냄새도 잘 못 맡아서 우리 집엔 김치가 없어. 예전에 엄마가 김치 먹으라고 처음 줬을 때 그때 먹기 싫다면서 자기 친정에 가져다 드렸는데 장모님 장인어른 입에 딱 맞았나 봐.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 김장 담그면 처가에 가져다 드리고 있던 거야. 진짜 아무리 우리 오빠지만 이런 등신이 또 있나 싶었습니다. 우리 엄마 고생시켜서 그걸 처가에 가져다 주고 있었다니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왜 사돈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에게 지금까지 실수하고 있는 거라고, 엄마는 새언니가 좋아하는 줄 알고 선뜻 김장을 담궈서 나눠주고 있던 건데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고 따졌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비밀로 좀 해줘. 나도 죄송한 마음이니까 용돈 두둑하게 드리고 있잖아. 세상 사는데 돈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새언니도 최소한 자기 부모한테 김치를 가져다 줄 거면 우리 엄마한테 고맙다고 인사라도 제대로 했어야죠. 얼굴도 안 비추고 전화 한 통화 없이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그 많은 김치를 얻어서 자기 친정에 가져다 주고 있었어요. 도저히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바로 그날 저녁에 엄마한테 사실대로 다 이야기해버렸어요. 엄마도 이번만큼은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고 바로 다음날 오빠한테 전화를 걸어서 앞으로 김치를 너희들이 안 먹을 거라면 가져가지 말아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김치 먹기 싫다고 집에서 우리 오빠도 김치를 못 먹게 하면서 그걸 왜 친정에 가져다 주겠다고 얻어가는 건지.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며칠 전에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니 며느리한테 무조건 잘해주고 다 이해해주면 관계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 하셨어요. 저보고도 시부모님한테 잘하라고 말씀을 하고 전화를 끊으셨는데 목소리가 엄청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부모님도 새언니에게 예전처럼 대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너무나도 크게 실망했고 이젠 새언니보다 오빠가 더 미워질 지경입니다. 오빠가 따로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엄마 기분은 전혀 풀리지 않았고 역시나 이번에도 새언니는 저희 엄마한테 사과는커녕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고 앞으로 저는 새언니라고 부르지도 않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으면 대체 결혼은 왜 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며느리가 본인이 만든 김치를 잘 먹는 것 같아서 기분 좋다던 엄마도 요즘은 어느 때보다 기운이 없어 보여요. 저희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장모님 모시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이라도 가서 기분을 풀어드리자고 하는데 오빠와 새언니의 빈자리만큼 저와 우리 남편이 더 잘해드리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지도 않을 것이고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살았고 새언니는 물론이고 그 집안 부모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서 아무런 기대도 되지 않네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중간에서 우리 엄마 편을 못 들어주는 오빠한테 서운한 감정만 쌓입니다. 자기 엄마 고생시켜서 장모한테 다 가져다주고 마음이 편했을까 싶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